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열심히 지금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이루어졌던 국정원의 적폐에 대해서 조사하고 청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니뭐니 해도 국정원의 적폐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선거 개입이었죠. 심리전단, 이 국정원 댓글부대를 운영한 그것뿐만 아니라 개표 조작까지 국정원이 관여한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정황적 증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국정원 5163부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정원 5163부대와 박근혜 후보 당선 확정 득표율인 51.63%,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9일 전, 2012년 18대 대선 9일 전에, 18대 대선은 2012년 12월 19일에 있었죠. 근데 2012년 12월 10일 날 일간베스트 정치 게시판에 홍어먹고 토했노라는 자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12월 19일 근혜님 목표 득표율 공개 51.6% 어떤노 과반 득표하면서 516 정신 계승, 이런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되었어요. 이건 뭐 공교롭게 뭐 이렇게 뭐 우연히 그냥 뭐 516 생각하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네티즌이 우연찮게 51.6%를 목표 득표율로 제시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51.6%로 박근혜가 당선된 것은 뭐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이것이 적중을 했기 때문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선 개표 당일날 박근혜 씨가 당선이 거의 이제 확정이 되어갈 무렵에 당선 유력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새누리당사에 도착해서 당사에 마련된 그 상황실에 마련된 자신의 그 좌석, 중앙에 있는 좌석에 앉아서 TV 모니터를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TV 모니터를 딱 들여다 봤을 때 51.6%가 되었어요. 51.6%. 정몽준 씨하고 지금 같이 지켜보고 있죠. 참 공교롭습니다. 51.6%가 된 화면을 박근혜는 쳐다봤어요. 바로 이 51.6%가 되기 전만 하더라도 51.5%였습니다. 근데 박근혜가 TV 모니터를 볼 무렵에 쓱 바뀌었어요. 51.6%로. 자, 이것은 대선 개표 당일날 KBS가 개표 방송을 하는 장면인데요. 바로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박근혜 당선이 확정된 소식이 전해지는 화면입니다. 박근혜 당선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이 바로 새벽 1시 24분입니다. 새벽 1시 24분인데요. 이때 박근혜 당선이 확정이 됩니다. 그때 박근혜 득표율은 51.63%입니다. 지금 JTBC 손석희 앵커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왜 5163 부대를 국정원이 별칭으로, 자신들의 별칭으로 사용하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박정희가 1961년 5.16 쿠데타를 했을 때 새벽 3시에 한강철교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유래한 명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정원은 2012년 5163 부대라는 명칭으로 이탈리아 해킹팀에 약 9억 원 상당의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고 그 명칭을 썼다라고 하는 사실이 2015년에 드러났죠. 자, 요것은 프레시안에다가 황종섭 노동당 언론국장이 기고한 그 글에 나오는 도표입니다. 2015년 5월 14일 날 기고한 글에 나오는 도표인데요.
19대 총선 지역구 득표율과 의석 비율을 도표로 그려놨어요. 잘 보십시오. 새누리당의 의석 득표율이 비율이 51.63%입니다. 이게 황종섭 언론노동국장이 잘못 이렇게 일부러 또 실수로 만들어낸 이런 것이 아니고, 보십시오. 최윤용 씨가 중앙문화라고 하는 곳에다가 기고한 우리는 제대로 대표되고 있는가라는 글에도 보면은 새누리당 1번 새누리당의 의석 비율이 51.63%라는 사실이 여기에도 나옵니다. 확인이 된 사실이죠. 그러니까 자, CBS 노컷 뉴스가 그러니까 2012년 12월 20일 새벽 1시 25분 현재 96.5%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박 후보가 1,500만 표가 넘는 51.63%를 득표했다. 그래서 당선을 확정지었다라는 보도를 했어요. 이게 도성회 기자가 기사를 올린 건데 1시 35분에 올린 기사네요. 이 기사 그대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이것은 지방신문인데 양산 인터넷 뉴스라는 지방신문에서 2012년 12월 20일 날 1시 29분 유아롱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그 일부를 보면 이 유아롱 기자도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일 오전 1시 20분 현재 95.75%가 개표된 상황에서 박 후보는 51.63%를 득표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자, 이 기사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선이 확정된 시간이 아까 2012년 12월 20일 새벽 1시 24분이라고 했어요. 자, 이때 개표가 완료된 선거인 수는 3,912만 2,226명이라고 나와 있고요. 총 투표자 수는 2,966만 6,976명입니다. 그리고 총 투표자 수에서 무효표를 빼면 2,954만 5,769명이 됩니다. 여기서 이 박근혜가 득표한 1,525만 4,698명을 비율을 따져보면 51.63%가 됩니다. 정확하죠? 그래서 1시 24분, 이게 25분이라고 되는데 25분도 역시 51.63%예요.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아무튼 이 어간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최종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 득표율은 정확히 51.63%, 곧 국정원의 별칭의 하나인 51.63%를 얻었습니다. 자, 박 후보가 51.63%를 얻은 그 1분 단위 데이터로 쭉 그 상황을 보면은요, 1시 12분에는 51.64%였어요. 13분에 51.63%가 됩니다. 그때부터 계속 51.63%, 51.63% 쭉 진행이 되고요. 24분에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51.630%로 정확하게 51.63%로 당선이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26분에 51.62%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딱 13분간 51.63%가 지속되었음을 우리가 이걸 보면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2017년 8월 5일 한겨레 기사입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까지 부하 다루듯 수사 지휘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 내용 가운데 좀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검찰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를 출입하는 담당관들을 통해 단 하루 만에 관련 첩보를 종합한 후라는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담당하는 담당관들이 있었다, 출입하는 담당관들이 있었다 라는 사실을 이 한겨레 기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선관위 정보센터 직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정보센터의
디도스 사건이 있었을 무렵만 하더라도 국정원 직원들이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직접. 예. 뭐 대선 즈음에도 분명히 담당관들이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게 작년 3월에 보도된 기사에 나오는 사진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미국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지가 콜롬비아 교도소에 10년형을 받아서 지금 복역 중 해커 안드레 세풀베다라는 사람을 단독 인터뷰한, 그래서 그걸 헤드라인으로 보도한 기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벌였냐면 9년여 동안, 그러니까 2012년에 이제 이 사람이 그 교도소에 들어가는데 9년여 동안 남미의 뭐 콜롬비아, 뭐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온갖 여러 나라 뭐들을 한 10여 개 국가에 이르는 나라의 대선에 자신이 그 해커로서 개입을 해서 당락을 뒤바꿔 온 사실을 폭로했어요. 이것은 뭐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대통령 공직자들과 함께 이뤘고 독재 정권 좌파 정부 척결이라는 목표 아래 한 일로 조금도 후회가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풀베다는 확신범이죠. 자신이 해커로서 뭐 돈 벌려고, 크게 돈 벌려고 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이 좌파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은 그런 일들을 벌여왔다, 정부가 손잡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사람이 교도소에 지금 10년형을 받아서 복역하고 있는 것도 선거 개입이 드러나가지고, 선거 해킹했던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지금 복역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정원이 이 세풀베다와 같은 짓을 해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그 국정원 TF의 그 발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민간 이 해커를 독재 정권, 남미의 이 여러 그 우파 정권들이 고용해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해킹을 하게 하고, 선거를 해킹하게 하고, 선거 조작을 일삼아 왔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짓을 우리나라는 국정원이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론 조작을 하고 개표 조작을 하고, 그것을 또 공공연하게 5163이라는 수치로 자신들의 행적임을 그렇게 암시하고 말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표 조작 문제, 우리 국민 주권을 이렇게 짓밟고 왜곡시킨 이자들에 대해서 적폐의 청산이 그냥 뭐 몇몇 사람 처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들을 응징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없다, 그렇게 좀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